자, 지금부터 로그 정의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로그의 정의. 자, a는 0보다 크고 1은 아닙니다. 1이 아닌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양수 n에 대해서, 자, n도 양수고 a도 양수인데 a는 1이 아니에요. 무엇을 만족하냐면, 자, a를 x 제곱했을 때 n이 나오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로그는요, 뭘 찾아주는 거냐면 이 x를 찾아주는 게 로그예요. 자, 로그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를 뭐라고 한다면, 자, log라고 쓰고 로그라고 있습니다. 로그 a의 n이라고 읽으면 한데요. 차례대로 로그 a의 n으로 나타내고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a가 1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a가 만약에 1이면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식이나 이것을 정의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죠. 로그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1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왜 a는 또 0보다 커야 되느냐. x가 지금 실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게 지금 지수인데 이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어떤 지수 법칙이나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밑이 0보다 클 때, 지수가 확장됐을 때 지수 법칙이 보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 지수의 밑. 이해 가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로그의 정의입니다. a를 x승 했을 때 n제곱이 나온다면, 그러면 자, 이거는 무슨 기호죠? 네, 필요 충분 조건 기호죠. 여기 있는 문장과 여기 있는 문장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거듭제곱 x를 찾기 위해서는 x는 뭐랑 똑같냐면 로그, 자, 이 지수의 밑이 여기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의 결과가 여기에 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가셨나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선생님 여기다가 깜빡하고 명칭을 교재에다 안 적었는데 이 a는 지수의 밑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a도요, 로그의 밑입니다. 그냥 둘 다 밑이라고 불러요. 단지 얘는 지수의 밑이고요, 얘는 로그의 밑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n은요, 이 n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 로그의 진수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여기 있는 x는 당연히 로그의 결과값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선생님 여기다 써놨네. 안 쓴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쓰죠. a를 x제곱을 했을 때 n이 나온다는 얘기는 x는 로그 a의 n이다. 얘네 둘 다 밑이잖아, 그쵸? 밑자리에 온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지수의 결과가 온다. 자, 그러면 2의 4제곱이 16이다 라는 걸 로그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4는 로그의 지수의 밑이 오죠. 2에 여기에는 지수의 결과가 옵니다. 16이다 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그 값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2를 4제곱해서 16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2를 4제곱해서 16이 나온다. 이게 로그의 정의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x를 구하는 거니까요. 자, x는 자 로그, 자 밑이 5죠. 5의 결과 2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로그를 읽을 때는 5를 x 거듭제곱하면 20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고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 사실 로그를 처음 공부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이 지수를 로그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지 연습이 많이 안 된다면 당연히 시험 볼 때는 혼돈되거나 실수가 많이 나오겠죠. 자, 우리 로그의 존재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요, 로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a를 x승을 했을 때 n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를 로그로 표현하게 되면 로그의 a의 n이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로그를 정의할 때 여기는 이 a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a는 0보다 크면서 1이 되면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n, 진수라고 우리가 불렀죠. 진수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얘네들이 이 로그가, 여기에 있는 이 로그가 존재하기 위한, 정의되기 위한 로그의 존재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심플하게 얘기해서 밑조건, 진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밑조건은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다.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써볼게요. 로그 a의 n에서 이 아래에 있는 이 a를 로그의 밑이라고 합니다. 밑 a는 0보다 크면서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로그를 처음 정의했을 때 다시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지수에서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x는요, 이 로그 값은 실수로 나와요. 그렇죠? 실수로 나와요. 그럼 보게 되면 이 지수의
이 지수에 여기 있는 이 x가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이 된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지수 법칙들이 다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밑이 반드시 0보다 커야 했어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a가 1이면 1은 아무리 거듭 제곱을 해도 1 아닌가요? 그죠? 이거는 전혀 로그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1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몇 승을 했을 때 얘가 나온다면 얘를 이제 로그로 찾아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어차피 결과가 1이라면 로그를 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수 법칙의 보존성과 로그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밑, 여기는 똑같은 a죠. 이 밑은요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양수의 어떤 실수의 거듭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 결과 n도 저절로 0보다 커진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n이 0보다 큰지는요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조금 더 아주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예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러한 로그가 존재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x가 여기 밑에 들어가 있죠. 진수는 0보다 크다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기에 밑에 해당하는 x-3은 0보다 크면서 x-3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라는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여기서 x는 3이 되고 얘는 이항되면서 x는 4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3보다 큰 애들 중에서 4가 아닌 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n에 관한 정보를 한번 볼까요? 자, 로그 a의 n에서 n을 이 로그에 뭐라고 부르냐면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 자, 진수에는 항상 0보다 크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보게 되면 로그 3의 x-4 여기서 진수는 뭐냐면 이 부분이 괄호가 쳐져 있죠. 이 부분이 통째로 진수예요. 자, 선생님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러한 식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식과 위의 식은 뭐가 다르냐면요, 아래 식은요 로그 3의 x까지가 로그의 영향을 받는 애가 되는 거예요. 이 로그 3의 x 값의 결과에서 4를 빼는 식인 거고요. 위의 식은 내 진수 자체가 x-4인 이 통째로 그냥 로그 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괄호 하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여기가 통째로 진수가 되고요. 이 진수가 진수 조건은 그냥 0보다 크면 됐었죠. 그래서 저 로그가 존재하기 위한 x의 범위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이 섞여 있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지 그 로그는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밑 조건을 생각해 보게 되면 밑 x-3은 0보다 크면서 밑은 1이 되면 안 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x는 3보다 크고 그 중에서 4는 아니다 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진수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네, 2차식으로 나왔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근이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오고 5가 하나 나오죠. 그런데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니까 x는 작은 근보다 작거나 x는 큰 근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로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이 밑 조건과 아래에 있는 진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를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위에 있는 밑 조건은 3보다 크면서 4가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진수 조건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니까 저걸 모두 만족시키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로그가 존재하기 위한 x의 범위는 5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의 존재 조건은 다시 말해서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생각하자. 자, 밑 조건은 뭐다? 밑 조건은 0보다 크면서 1은 아니다. 진수 조건은 뭐다? 0보다 크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의 정의. 자, 지수를 로그로 나타내는 아주 기초형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a를 x승 했을 때 n이 나온다는 것을 로그로 나타내게 되면 이제 로그는 여기는 지수를 구하는 거죠. x는 로그 a의 n이다 라는 거. 그래서 얘를 로그로 나타내 봅시다. 자, 2는 로그 4의 16이다. 지수의 밑이 로그의 밑으로 오고요. 이 결과는 진수로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 마이너스 2가 로그 2의 0.25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2를 마이너스 2승하게 되면 4분의 1인데 이 4분의 1이 0.6랑 똑같죠.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 너무 쉽죠? 그죠? 얘는 자, 2분의 1은 자, 로그 100의 10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다음 내용은 자, 3의 0승은 1이다. 자, 0은 로그 3의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문제 빨리 한번 해보세요. 자,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하품 나오실 것 같아요. 답만 확인해 볼까요? 자, 4는 로그 3의 81. 자, 다음 내용은 마이너스 3은 로그 3분의 1의 27. 얘를 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분수가 들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3분의 1은 로그 27의 3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로그를 지수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 로그를 읽을 때는 밑이 a고 a를 x 제곱하게 되면 n이 나온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a를 x 제곱하면 n이 나온다.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죠. 2를 5 제곱하면 32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요. 다시 3분의 1을 마이너스 4제곱하면 81이 나온다. 3분의 1을 마이너스 4제곱하면 81이 나온다. 저희도 마찬가지 루트 3을 4제곱하면 9가 나온다. 루트 3을 4제곱하면 9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답만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3의 4제곱이 81이다. 다음 2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이 32다. 다음 루트 5의 6제곱이 125다. 뭐 이렇게 쓰시면은 로그를 지수로 잘 연결하신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유형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로그가 존재하기 위한 미지수의 범위. 똑같은 문제죠. 자, 내용 확인 한번 해보죠. 로그 a의 n에서 이 a를 로그의 뭐라고 부르고 밑이라고 부르고 밑 a는 0보다 크면서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로그 a의 n에서 n을 그 로그의 뭐라고 부르고 진수라고 부르고 진수 n은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자, 밑 조건, 진수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자, 밑은 이미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는 걸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진수만 0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2분의 1보다 작다. 자, 다음 로그는 진수는 0보다 크다가 이미 만족됐으니까 밑 조건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밑은 0보다 크면서 밑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그럼 얘는 x는 2분의 1보다 큰데 그중 x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자, 밑은 우리가 0보다 크다. 그리고 1도 아니죠. 다 만족되어 있으니까 진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되고요. 2차 부등식을 풀려면 2차 계수가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여기서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밑은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고 진수는 0보다 크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른쪽 문제. 선생님 너무 쉬워요. 하지 마시고 처음 하시는 친구들은 반드시 하시고요. 두 번째 복습하는 친구들은 기초 과정을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셔서요. 자,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선생님은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진수밖에 없죠. 자, 진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 x는 1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저희는 밑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밑은 0보다 크면서 밑은 1이 아니어야 되죠. 여기는 x는 3보다 큰데 그 중에 4는 아니다 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밑과 진수가 모두 다 미지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밑쪽 부분부터 생각해 볼까요? 자, 밑은 0보다 크면서 밑은 1이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큰데 x는 뭐가 아니다? 그 중에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살짝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이걸 0보다 크다라고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이 어떤 실수의 제곱이란 얘기예요.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죠. 근데 우리는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0일 때만 그 중에서 빼면 돼요. 얘가 언제 0이 되죠? x가 2일 때 0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 진수 조건은 x는 2가 아니다. 2만 아니면 여기는 항상 제곱돼서 0보다 커지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답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기초형까지 학습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 값의 계산 기초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로그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a를 x승을 하면 n이 나온다는 얘기는 저기 있는 x는 로그 a의 n이다. 즉 로그는 여기 있는 이 a를 몇 제곱을 해야지 이 진수가 나오는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로그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3의 마이너스 3승이 x가 나오게 됩니다. x는
3의 마이너스 3승. 그럼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바뀌고 27분의 1이 되겠죠. 다음 여기서 x는 루트 5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얘는 25가 나오겠죠. 자, 다음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 x를 세제곱했더니 81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x의 세제곱은 81. 그럼 이제 우리가 양변에다가 3분의 1승을 취하게 되면 x는 81의 3분의 1승. 자, 81을 3의 4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최대한 간단하게 저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다음, 자, x를 2분의 1승을 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에 제곱을 하면 되겠죠?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이 로그 x는 현재 미치고 로그가 정의가 됐기 때문에 양수라서 이 밑이 양수니까 지수 법칙을 우리 맘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모두 제곱을 해주게 되면 x는 1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로그 정의에 의해서 2의 4제곱이 x가 나와야 되니까 x는 16. 뭐 이런 건 쉽죠. 마찬가지 3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 x가 나온다. x는 3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 상태로 써도 되고요. 이거 바로 선생님이 4승근 루트 3분의 1이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얘랑 바로 같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해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지수 공부 굉장히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안 되시는 분들은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 문제. x를 5제곱 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32분의 1이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5분의 1승, 여기다가 5분의 1승을 하는데 32분의 1은 2의 5분의 1승이잖아요. 이렇게 5분의 1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x는 2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문제.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이 녀석의 밑의 제곱이 진수가 나오는 거예요. 16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풀게 되면 얘는 x-1은 얼마다 여러분들? x-1은 자, 사실 뭐 이거 이제 우리 대수식으로 풀게 되면 이렇게 풀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x는 넘어가게 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래서 5가 하나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3은 안 되겠죠. 왜요? 여기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x는 5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차피 지금 양수니까, 그치? 요거의 제곱이라면 2분의 1승을 하고 여기도 2분의 1승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없어져서 x-1이 생기고 얘는 4의 제곱인데 그거가 2분의 1이니까 4가 돼서 x는 5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풀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 편한 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의 드디어 기본 문제. 지금까지는 너무 쉬워서 그지? 싱거웠는데 이제 좀 풀만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로그의 정의를 다루는 패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로그의 기본적인 걸 물어보고 있고요. 자, x가 로그 a의 n이라면 a를 x제곱하면 n이 나온다. 이걸 이제 꼭 기억을 해주자는 얘기죠.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서 a의 b제곱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a를 구한다면 a를 몇 제곱 했더니 2제곱 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3이 나오라. 그럼 a는 얼마다? 3의 2분의 1제곱이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 여기서 b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여기서 얻어낼 수가 있냐면 3의 b제곱이 얼마더라? 5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결고리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3, 여기에 3이 또 똑같이 있네요. 그렇죠? 얘는 사실 선생님 바로 바꾸긴 했는데 이 문제에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3 대신에 우리가 a의 제곱을 집어넣어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이 3이 a의 제곱으로 바뀌니까 a의 제곱에 b제곱이 5가 되고요. 지금 a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로그의 안에 정의된 미치니까요.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저기가 바뀝니다. 그럼 a의 b의 전체 2제곱이 5가 되고요. 그럼 a의 b는 대수법칙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겠지만, 그치? 우리가 여기서는 실수만 찾는 거니까 루트 5 플러스만 선택하면 되겠죠. 거듭제곱 형태니까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루트 5의 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로그의 정의에서 푸는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두 번째 들은 친구들은 바로 로그의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처음 듣는 친구들은 지금 내용은 이제 이해 전혀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a의 b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b라는 식이 현재 여기에 있죠? 이걸 그대로 갖다 여기다 얹어버리게 되면, 현재 a는 3의 2분의 1이죠. a는 3의 2분의 1승이니까 3의 2분의 1의 전체의 b제곱인데, b가 지금 로그 3의 5입니다. 맞죠? 그럼 얘는 3에 이게 곱해지면서 2분의 1 로그 3의 5가 되고요. 그럼 얘는 다시
3의 로그 법칙에 의해서 얘가 여기에 거듭제곱을 하게 되죠. 그럼 로그의 3의 5의 2분의 1승, 즉 루트 5가 됩니다. 그리고 로그 법칙에 의해서 얘랑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죠. 그럼 루트 5의 로그 3의 3이 되는데 이게 1이기 때문에 답이 루트 5. 보통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푸시는 게 일반적이고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을 해서 한번 해보게 되면, 자, 1번. 자, 로그의 정의에서 루트 3의 4제곱이 a가 나오게 되는 거죠. a는 루트 3의 4제곱. 답은 9겠네요. a는 9가 나오고요. 자, 여기는 b는요. 두 번째로 b는 9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9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요거는 다소 복잡하긴 한데 뭐 어려울 건 없죠.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밑이 양수니까 이렇게 곱할 수 있어요. 그럼 3의 1승이 돼서 b는 3. 즉 3을 이렇게 복잡하게도 나타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a 곱하기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가 9, b가 3이라서 답은 27 이렇게 풀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로그가 겹쳐있는 패턴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로그에 로그가 나오는 이러한 패턴의 문제가 되겠고요. 기본 조건법은 맨 바깥쪽에 있는, 그치? 우리가 마치 양파 까듯이 양파를 바깥쪽부터 이렇게 껍질을 까잖아요. 바깥쪽 로그부터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바깥쪽에 로그 2가 있고요. 그 로그 2의 진수가 통째로 이쪽입니다. 이게 통째로 로그 2의 진수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0입니다. 자, 그러면 2의 0제곱이 이 진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로그의 3에 다시 로그의 4의 n은요. n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의 0제곱, 즉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똑같이 또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럼 바깥에 로그 3이 있고요. 그 로그 3의 진수가 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의 1제곱이 이 진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4의 n이 3의 1제곱, 즉 3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면 4의 세제곱이 n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n은 4의 세제곱, 64.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부터 차근차근 하면 돼요. 자, 오른쪽 거 한번 해보죠. 자, 잘 되셨으리라고 믿고 선생님 또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바깥쪽 로그부터. 자, 로그 7의 이 진수가 0이니까 7의 0제곱이 진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수 로그 3에 로그 2에 x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7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로그 3의 1제곱이 얘가 나와야 됩니다. 3의 1제곱이 진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로그의 진수, 로그 2의 x가 되겠네요. 로그 2의 x가 3의 1제곱, 즉 3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시 또 로그 법칙 적용하게 되면 2의 세제곱이 x니까 x는 8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 우리가 기초 유형에서도 했었던 로그의 밑조건과 진수 조건인데 이 유형의 문제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묻는 문제고요. 조건 자체가 어떤 2차 부등식이라든지 다른 단원이랑 굉장히 활용되게 좋은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기본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로그 a의 n에서 a를 그 로그의 밑이라고 부르고 밑 a는 0보다 크고 뭐는 아니다? 1은 아니다. 로그 a의 n에서 n을 로그의 뭐라고 부르고 진수라고 부르고 진수 n은 0보다 크다. 아, 선생님 아는데 계속 써야 돼요? 지금은 알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데 한 번 더 손으로 쓰고 한 번 더 들으면 그 기억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미지수가 한 개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미지수가 x 하나밖에 안 나오는 로그의 존재 조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밑과 진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문제 풀어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로그의 밑에도 미지수 x가 있고 진수에도 미지수 x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밑 조건을 생각합니다. 밑은 0보다 크면서 밑은 1이 아니다. 얘를 풀게 되면은요. 따라서 x는 1보다 크고 x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 라는 조건으로 취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저 진수 조건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진수 조건은 진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진수는 0보다 커야 돼요.
2차 부등식이네요. 그쵸? 2차 부등식을 풀려면 2차 함계수가 반드시 양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이 상태로 인수분해해야 되고요.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즉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수직선 그려서 밑조건을 먼저 나타냅니다. 1보다 큰데 2는 아니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수조건을 생각해 보게 되면 1보다 크고 5보다 작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은 여기죠. 답을 쓸 때는 따라서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데 그 중에 뭐는 못 갖는다, 2는 못 갖는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범위를 구했네요. 지금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쵸? 여기에는 정수는 2, 3, 4가 되겠는데, 이 중에 2를 버리고 나면 답은 7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오른쪽 문제를 보고 문득 깨달았네요. 자, 계속 한번 해보죠. 자, 오른쪽 문제부터 얘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조건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밑은 0보다 크다가, 밑은 2보다 크다가, x는 2보다 크다가 되고, 1은 아니다가, 이제 3은 아니다가 되겠죠. x가, 그죠? x가 3일 때 1이니까요. 자, 다음, 진수조건 풀어보겠습니다. 자, 진수조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7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고요.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인수분해도 예쁘게 해줍니다. 여기서 x의 범위가 1보다 크다, 7보다 작다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보게 되면, 자, 먼저 밑조건이 2보다 크면서 3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고, 진수조건은 자, 1보다 크면서 7보다 작아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에 있는 정수를 찾으면 되고요. 여기에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나머지 얘네들은 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갖지 못하게 되겠죠. 정수 x의 개수는 4, 5, 6,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로그가 정의되는 유형.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로그가 정의된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x가 나오면서 또 미지수 a도 나오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어요.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사용되는 핵심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혹은 2차 방정식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자, 2차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양수이려면 a는 0보다 크고 무엇이 전혀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값 자체가 모든 x에 대해서 양수이려면 이 값 자체를 우리가 y에다가 매칭을 시키게 되면 y는 x에 관한 2차 함수가 됩니다. 그게 모두 양수란 얘기는 y 값이 전부 다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지 모든 x에 대해서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일단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2차 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x축이랑 안 만나잖아요. 우리가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점이 그 녀석을 2차 방정식으로 쳐다봤을 때 실근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얘를 방정식으로 쳐다봤을 때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다가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원리는 이렇게 되고요. 저 원리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한번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거나 1학년에 2차 함수 부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정의가 돼요. x는 지금 이 진수에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의가 되려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진수에 있는 이 진수식이 항상 x랑 상관없이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요. 자,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일단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는 건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이 녀석이 무엇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판별식은 1차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2차 계수 1이니까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이렇게 곱해지게 되죠.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바로 a로 묶어서 인수분해 하게 되면 a의 a-8이 되겠죠. 이게 0보다 작다.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답이냐?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 함정이 여기 숨어있죠. a는 이 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로그의 존재 조건은 밑 조건, 진수 조건을 다 생각해야 되고 우리 지금 생각했던 첫 번째 1번은 진수 조건만 생각한 거예요. 이제 밑 조건을 생각해야 되겠죠. 밑은 a-2인데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a-2는 1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2보다 크고 3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범위를 수직선으로 찾아보게 되면, 자, 밑 조건은 0보다 크고 8보다 작은데
진수 조건이요. 미안해요. 밑조건은 그 중에서 2보다 크면서 뭐는 갖지 못해요? 3은 갖지 못해요. 요 범위 안에 있는 게 되겠죠.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2, 3 못 갖고요. 비어 있죠. 4, 5, 6, 7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판별식과 응용된 아주 대표 유형 문제가 되겠어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똑같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다른 문제집에서 가끔 뽑았는데 얘는 정수 A의 개수고 예, 정수 A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선생님이 다른 문제집에서 뽑아서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식 부분이 똑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푸는 과정은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풀어봤으면 정수 A의 합은 뭐가 나오냐면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22, 21인가요? 네, 22 맞죠? 네. 22 이렇게 나오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해보세요.